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어쨌든 많이 급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도 2배가 넘지요. 3배 정도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예.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고 그런데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되고 하면서 급등락 반복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정부에 토로를 네.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네. 울렁증 생길 네, 정도로 네, 사실 심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한 번은 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네. 1500포인트 빠졌습니다. 음. 하여튼 그렇게 빠지다가 다음 날 보니까 갑자기 또 급등하고 1000포인트가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게 절반이 빠졌다가 막 이렇게 하루에 거의 만약에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이제 빠질 때 그죠? 네. 사놨다가 올라갈 때 또 다 올라가서 팔고 아. 한 3일만 하면은 와, 돈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은 쉬운데 그게 현실에서는 어렵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이 아마 네. 굉장한 피로감과 이게 정책이 있느냐 과연 이런 약간 불신으로까지 그렇죠. 약간 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시그널은 정권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네. 자본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주식 거래에 여러 가지 거래세도 낮추고 또 뭐 상법도 바꾸고 상법도 바꾸고 하면서 굉장한 노력을 해왔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참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ETF였는데 네. 그 ETF를 도입할 때의 핵심은 서학개미.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많은 돈이 좀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증시가 활성화되는데 훨씬 좋지 않냐. 그 우리도 국민연금도 좀 가능하면은 국내 주식에 좀 투자하는 네, 그런 네. 이제 상황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제 정부의 네.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가 좀 매력적으로 네. ETF처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 시장이 좀 그래도 투자할 만큼 이렇게 제법 네. 레버리지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주식 시장을 만들 이제 생각이다. 이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느라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좀 리스크가 됐죠. 예, 리스크가 커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대책도 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사실은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또 향후 몇 년간 AI 시대에 이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HBM을 비롯해서 아주 하이엔드죠. 그런 이제 반도체 산업들이 잘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투기적이지만 않으면 주식시장이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 세제도 보면은 세제 개편안 아까 부동산 세제 말고도 발표되어 있는 지원책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 3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야당은 물론이고 뭐 민주당 안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찬진 뭐 금감원장 등등 이른바 이 레버리지 ETF와 관련돼서 좀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실장이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청와대 참모를 오래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와대 참모는 참 그 양날의 칼이에요.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대통령의 진정한 정책의 의미 또 방향 이걸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면서 국가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 방법 이런 것들이 또 거꾸로 그 반대편에서는 야 장관 있고 총리 있고 관료들 다 있는데 왜 참모가 나서서 그렇게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그렇게 노출하느냐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 책임을 다 본인 아니고 대통령한테 직접 화살이 갈 텐데 이 이제 양날의 칼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천밖에 안 하던 주식시장이 9천까지 갔을 때는 네. 뭐 칭찬은 잘 안 하던데 이게 좀 떨어지고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고 근데 하니까 네. 좀 경질 이야기가 네. 나오니까 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숙명이죠. 뭐 선출된 정부의 이제 숙명인 민심의 건데요. 흐름이라는 게 바다니까 늘 출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특히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출렁거리는 건 똑같거든요. 네.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고 네. 트럼프 한마디에 따라서 유가가 하루에도 5% 10%씩 왔다 갔다 네. 해버리고 심지어는 트럼프만 돈 벌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돈을 다 잃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는 그런 미국 시장의 특성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제는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우리도 이제 그런 투자 어떤 원칙 이런 것도 조금 더 정착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민심이 좀 사나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정말 더 신중하면서도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자중자애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책임론 부분에는 아직은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특히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대규모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에도 800조 내지는 좀 더 나가면 1000조가 훨씬 넘는 네. 지금 기업들과의 메가 프로젝트도 발표가 된 상태고 그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좀 최소한 입법으로 이어지고 예산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한미 투자 관계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외화 투자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정책적으로 신뢰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가동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다소 조금 화나시고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용범 실장은 조금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예, 뭐 아까 제가 자중자애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또 그러면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하게 지금은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부터는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도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고 지금은 조금 더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 시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